네, 미스터 진단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2부는 종목 진단뿐만이 아니라 또 이 힘든 시장, 전략이 정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죠.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 함께 가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정확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잠깐 쉬고 왔는데요. 일단 600분은 사수가 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700까지 끌어올리고 1000까지 갈게요. 오늘 1000명만 딱 넘어가게 되면요. 아까 전에 장담해 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네. 좋은 이야기를 이종보 전문가께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1000명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을 제가 되게 많이 봐드리고 있어요. 일부에 몇 개 봤어요? 9개 봤나요? 9개 봤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통상 봤을 때 평균보다도 좀 약간 상회하는 그런 수준으로 좀 봐드리고 있으니까 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갑니다. 자, 잘 된다 님께서 혼자 말하는 줄 알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거 가로 열고 잘 된다, 예. 가로 닫고 님이라서 혼자 말하는 것 같네요, 확실히. 뭔가 의지를 불태우는 거를 생각하겠습니다. 예. DB하이텍입니다. 동부하이텍? 동부하이텍. 동부하이텍 하니까 최근에 또 이종부 전문가에 봐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요. 58,000원입니다. 그리고 비중은 20%입니다. 지금 손실이 좀 상당히 많이 났죠. 그리고 궁금한 거는 중장기로 보고 싶은 전략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58,000원이면은 꽤나 높을 때죠. 지금 거의 몇 달 전에 몇 달 매수하신 것 전이에요. 같아요. 네, 그런데 몇달 이게 전부터. 지난 4월쯤인가요? 8만 원대까지 쭉 솟구쳤다가 그 뒤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네. 이거 좀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내려온 것도 거의 다 상승분을 반납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DB 하이텍과 관련해 가지고 중장기 전략이 궁금하다고 하셨으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DB 하이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DB 하이텍도 슬슬 움직일 때가 되긴 됐거든요. 근데 저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58,000원이면 그러니까 이제 항상 내가 요새는 여러분들이 매수한 가격대를 보고 매수한 시점과 타점을 지금 이렇게 보거든요. 이 당시에 반도체가 좋고 이 주식도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서 고생을 많이 안 하려면 기본적으로 주가가 61선 위에 있거나 아니면은 61선하고 멀거나 그럴 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 습관을 가져라. 이런 얘기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이렇게 날아갈 때 내가 원래는 연초에 이 주식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내가 2023년 연초에 되게 자주 강하게 얘기했던 주식은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동부하이텍, 주성엔지니어링 이쪽이었었어요, 여러분. 원래가. 근데 이 주성엔지니어링이 오히려 4월달 이후에 동부하이텍을 대신해서 되게 강하게 얘기한 주식으로 바뀐 거고 빈도수로 따지면 DB하이텍인데 이 종목은 보다시피 DB하이텍을 동부하이텍으로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 주식이 출발을 한 게 주주환원. 그러니까 이 주식의 3호 쪽일 거예요, 아마.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주체가 회사 측에 막 요구하고 뭐 회사가 뭐 그걸 들어주니 어쩌니 하고 막 이런 어떤 이슈로다가 날아간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서 날아갔었는데 그 뒤에 회사에서 특별하게 어떤 그게 나온 게 없었어요. 그리고 좀 잡음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매수한 강력한 어떤 주체들이 들어와 있었고 주가가 그런 어떤 이벤트로 급등을 하고 지금은 관심 밖에 떨어지다 보니까 다시 원상태로 왔단 말입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기사가 이제 차세대 전력 반도체 투자하고 그다음에 뭐 무슨 나노 쪽 그거 기술 계약 이전하고 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기사가 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이제 거래량만 실리면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61선을 올라탈 것이고 이제 아까 오늘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그 7학년 그분인가요? 그분처럼 단기, 중기, 뭐 목표가, 손절가 이런 거 얘기해달라고 한 것처럼 내가 이 주식을 기술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단기적으로 딱 저분이 매수하신 가격 56,400원에서 6만 원 언저리가
단기적으로 이 주식이 받을 수 있는 기술적 저항. 그러면 그쪽으로 쳐주면 이걸 뚫고 간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누이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오히려 이 주식은 2023년도에 다른 반도체 주식들이 급등한 거에 비해서 3월 말에서 4월 4일까지만 급등하고 올라간 게 없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를 바탕으로 이쪽이 단독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은 기술적으로 약간 부족한 부분은 거래량이고 간만에 얘기를 해주면 유창호 진행자가 좋아하는 악의 구렁텅이를 이 주식은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쪽 언저리로 흔들릴 수는 있으나 매수 기회고 사자마자 먹고 싶은 사람들은 이 주식이 조금 더 시간을 두면 60일선이 이렇게 밀려 내려올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주가가 그걸 뚫고 올라가는 시점, 거기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이 매수 진입 시점이 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 많이 빠졌고 최근에는 긍정적인 기사도 나오면서 매수세를 유혹하고 있다. 다만 주주가치 제고라는 어떤 이슈가 아직도 주가에는 잡음으로 있는 건 사실이다. 등락 혼조가 나오더라도 매수가 언저리 쪽으로 올라갈 만한 주식이다. 말씀 드렸습니다. 네, 전문가 좀 중장기로 봤을 때는 최대 얼마까지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 65,000원대까지는 보는 게 맞는 겁니다. 네. 65,000원. 알겠습니다. 자, DB 하이텍 힘들었습니다. 네. 이제는 슬슬 봄 기운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남들 안 갈 때 가기 때문에 그런 또 장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중장기 전략을 좀 여쭤봤기 때문에 65,000원 목표가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 보십시오. 아,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 이 DBI 때 좋았다가 쭉 계속 내려오니까 걱정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악의 구렁텅이 요거 넘어간다고 하니까 이거 약간 좀 안심이 많이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조금은 예전보다 맘 편하게 네.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종목진단 열심히 봐드리고 있습니다. 채팅창 보니까요. 지금도 뭐 올샤님, 파트론, 귀수님, DBI 때 가지고 계시대요. 역시 이렇게 하나 걸리셨어요. 인지도 있는 종목들 여러분께서 같이 갖고 계십니다. 네. 달무리님 삼성전자 보내주셨고요. 조조아리님께서 MK전자 남겨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일호님께서 SBB테크 이 종목을 남겨주시면서 이건 유창호 의원님 어려운 시기에 고생하시네요 하시는데 에이. 사실 저희보다는 저희가 뭐가 고생이겠어요. 예, 훨씬 고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투자하고 계신 여러분이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딛고서 저희와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미스터 진단에서 올라갈 준비하고 계시는 거 분명히 대박 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들을 계속해서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또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드릴 분은요, 소영 김님이시죠? 이게 나왔네요. 이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네. 이 매수 가격 24,885원에 10% 비중이죠. 현재 25,000원대, 오늘 2% 올랐는데요. 살짝 수익권이네요. 매수 가격, 평균 단가 이 정도가 딱 최근에 걸려있는 가격대예요. 그렇죠. 10% 비중이시고 네. 추가 매수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전문가님, 아니 일부에 제가 기억력이 갑자기 확 살아나는데 히읗자에 6글자에 25,000원대에 있는 종목이 이거랑 되게 비슷하네요. 퍼즐이 맞춰졌나요? 뭔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하나마이크론 이거 진단해 주세요. 예, 이 주식 맞습니다. 이게 이제 주가가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하고 다르죠, 여러분? 다만 이제 이게 기존처럼 이렇게 세게 쏘지 못하는 것은 시장 분위기와 거래량 때문에 그래요.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주식은 너무나 많이 자주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서 뭐 얘기를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못 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 번씩 짚어주는 거거든요. 2023년 930억, 2024년 2300억, 2025년 3000억, 1조, 1조 5천억, 2조 1000억. 물론 컨센서스는 추정치입니다만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매출액이 2배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매출액이 2배로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은 3배로 늘어나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이제 주식시장의 분위기, 해외 증시의 어떤 변동성 때문에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추가 매수 나쁘지 않죠, 당연히. 대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연두색선이 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깔렸을 때 최대한으로 더. 왜냐하면 지금 비중 10%를 갖고 있고 이익 중에 있는데 거래가 안 늘어나니까. 만약에 당장 다음 주에 거래가 늘어난다면 바로 추가 매수인데 요런 게 이제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생각의 차이. 우리는 당장 움직임이 좋으려면 거래가 증가를 하거나 최소한 시장이 변동성이 줄어들거나 이럴 때 당장 거래량도 늘지 않고 시장이 변동성이 생길 때는 최대한도로 60일선 언저리에서 기다리려고 하거나 20일선을 밑으로 깔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거나 이런 게 본능.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끔가다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 유창호 이건 진행자를 먼저 얘기할게요. 나이도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진행자가 장유유서 개념으로 동방예의지국에서 가끔가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 우리는 그게 내가 계획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건 어떤 내가 뭐를 하려고 할 때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뭐 종목 진단이 들어오거나 막 그럴 때 본능적으로 종목 진단을 해주면서 쓰는 용어와 어떤 그 느낌들은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습관화가 돼 있는 거예요. 일종의 습관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분석을 하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주식시장의 분위기와 흐름에 따라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습관화처럼 고착화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의도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의도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습관화된 거예요, 습관화. 그러니까 하나마이크론 같은 게 의도적으로 내가 어떤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습관화되는 거. 이 21선을 깔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안 밀리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양봉이 날 때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것은 이런 건 무조건 올라가는 거죠.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하는 얘기, 그런 얘기. 그래서 이게 그런 거에 속한다라는 얘기도 해준 거고, 뭐 기술적으로 3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시도는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겠냐. 요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참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일 텐데 네. 이런 내용들 꼼꼼하게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었습니다. 네, 이거 뭐 히읗으로 시작하는 네. 딱 맞아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그때 1부 때 네.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 이게 그 표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1부부터 보셨으면은 오늘 종목 하나 또 하나 간다는 거였죠.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이랑님께서 오늘 좀 새로운 분들이 많으세요. 또 자율주행과 좀 엮여있는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이 종목 이거 올해 초에 9만 원에서 한 26만 원인가요? 네. 진짜 잘 가다가 요즘에 많이 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라간 만큼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아요. 들어갔던 가격은 18만 3,500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높을 때 들어가신 거죠. 그렇죠? 네, 바로 저 가격대.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되기 전인지 아니면 그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사셔가지고 10%입니다. 자, 금요일 밤에 마스코트 이종복 전문가님께 부탁드려요 라고 써놓으셨습니다. 마스코트. 굉장히 어감이 귀엽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은 저희입니다. 저희가 마스코트.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전문가. 그렇습니다. 자, 전문가님, 현대오토에버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결코 높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이 주가의 흐름상 18만 3천 원이면 지금 이 구간이거든요. 여기 어딘가에서 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어딘가에서. 나름 주가가 26만 원에서 급락했을 때 산 거고요. 아까 레인보우도 유사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종목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레인보우 얘기할 때하고 다르게 얘기를 할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리고 아까 내가 하나 마이크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 마이크론은 주가가 이런데 영업이익이 오히려 반도체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년 뒤에는 2배의 영업이익은 3배로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가 1조 2천억밖에 안 돼요.
이대로라면 3조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무조건 그렇게 가는 거 아니니까 함부로 막 사고 그러면 안 돼요. 시장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2025년에 매출액 2조에 영업이익 3천억이면 이 주가는 시가총액 보통 3조까지 가야 되면 지금 가격보다 곱하기 3배 해보세요, 여러분. 최소 6, 7만 원대로 간다라는 그 어떤 성장성이 있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현대 오토에버는 보시면 매출액은 꾸준히 늘어요. 보다시피, 그죠? 3조 6천억, 4조. 자동차 부품과 그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현대차 들어가는 주식이면 당연히 저 정도 매출은 나와야죠. 근데 보면 영업이익이 1,900억, 2,000억, 2,700억밖에 안 되죠. 주가는 지금 15만 원인데도 4조 3천억이 되고요. 요런 게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지수가 변동성이 생기고 불안하면 60일선은 거의 깨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 정도 가격대, 지금 이 정도 가격대에서 매수했었으면은 조금 더 좋았을 것이다. 요 얘기까지 해주고, 비중이 작으니까 이제 본인이 1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언저리까지 밀리는 것도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선 좀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이 정도까지 밀릴 걸 감안하고 이쪽으로 밀렸을 때 추가 매수를 한다 치면 그 뒤에 주가는 나중에 뭐 어떻게 되더라도 어쨌든 간에 기술적 반등이라는 걸 하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조금 더 빠져도 기술적 반등, 다음 주도 바로 기술적 반등. 근데 다음 주에 바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는 세게 못 갑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오히려 조금 더 빠졌다가 올라가야 기술적 반등이 또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추세예요. 왜냐하면 이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해주면 저점 매수를 나름 잘 한 건데 시장에 따라 그렇게 됐고, 비중 10%권 들어간 거 나쁘지 않고 추가적으로 15만 원대까지 흔들릴 수는 있으나 즐기세요. 좋아서 26만 원까지 간 게 15만 원대로 밀렸으면 그냥 발악을 해서라도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숨 쉬고 밥 먹듯이 배고프면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나올 때가 올 거예요. 그때 기본적으로 18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고평가받는 주식들은 시장이 흔들렸을 때 오히려 이 부분이 이제 약점으로 좀 작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15만 원쯤까지 내려가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추가 매수 전략도 유효하고요.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가면 또 많이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생각해 주십시오. 기술적 반등 목표가 18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 오토웨어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이제 800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종목 진단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종목 진단 너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남겨주시면 안 된다는 점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계속 또 종목 진단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어디로 갈까요? 유튜브에서 또 보겠습니다. 이분 역시 또 닉네임이 참 저는 인상적입니다. 네. 초롱초롱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초롱초롱 눈을 이렇게 뜨시면서 네. 공부도 초롱초롱 눈으로 하시나 봐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애청자입니다. 금요일만 되면 필기 도구를 준비합니다. 딱 느낌 오죠? 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시네요. 공부해야지 하면서 네. 딱 받아 적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종목은 이렇습니다. 이거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아니겠습니까? 코윈테크인데요. 매수 가격은 36,500원이에요. 비중이 지금 20%입니다. 36,500원에서 현재 주가는 31,650원까지 왔습니다. 네. 사실 오늘 장에 장중에 3만 원 이탈했다가 다시 좀 올라와 있습니다. 낙폭을 좀 상당히 줄였어요. 자, 그런데 7월 말에 고점이 47,000원 갔던 종목이죠. 자, 코인테크 앞으로의 흐름은 또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지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코인테크는 어떻습니까, 이 종목? 드디어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2차 전지 종목치고 그렇게 펀더멘탈 쪽이 자신이 뭐 엄청나게 센 건 아니었어도 꾸준히 이익을 내고 이익 성장세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주식이거든요.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 36,000원대는 결코 나쁜 가격대는 아닌데,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어떤 기술적인 흐름과 기술적인 특징 보면 이제 가격대가 차라리 이분이
매수를 그냥 차라리 39,000원대 사서 물렸다. 그게 오히려 전문가 입장에서 이 종목을 얘기하고 할 때 좀 더 편해요. 아니면은 이 주식을 만약에 매수하신 가격대가 뭐 한 34,000원대 정도? 그러면 이분은 뭔가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걸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딱 저 가격은 이렇게 고점에서 쌍봉을 주고 밀려 내려오는 이 음봉 맞는 이날 샀을 거라는 거예요. 가격대가 딱 봤을 때. 내가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실전기법 108 우리가 얘기할 때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이런 얘기하면서 매수는 양봉에서 매수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이런 게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여기 지금 보면 양봉은 매수세, 음봉은 매도세 해가지고 요 나오죠, 여러분.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론. 싸게 나름 잘 샀고 주가가 많이 밀렸으나 저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거라는 얘기죠. 이 영업이익이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시장의 어떤 분위기에서 이렇게 된 이런 주식,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게 이제 오늘 3만 원 저점을 찍은 것도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락 엔제형 목표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1, 2, 3, 4, 5, A, B, C.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평선들이 이제 막 우측 우에서 찍어 눌러서 매수세가 들어와야 이걸 뚫고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3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언저리까지는 양호하게 움직일 수 있고 또 시장에 따라서 다시 되밀릴 수 있지만 나는 매도하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어느 정도 올라갈 때 매수가 쪽으로 올라갈 때는 절반이라도 이익 실현,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갈 때 뭐 35,000원대에서 부딪히고 다시 밀리는 거 있다면 견디고 재수없게 이걸 깨고 내려갈 수 있어요? 더 사버리면 되지 라는 자신감으로 갖고 있다 보면 4분기 쪽으로 가면 다시 한번 못 가도 전고점 언저리까지 갈 수 있는 힘을 보유한 주식이다. 말씀 드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진행자들한테 한 코멘트 더 넣고 갈게요. 진짜 이 종목 진단할 때 보면 애누리도 없고 간단 명료 깔끔 명확하죠? 질문 들어간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예스. 간단 명료하게 저희도 답변 드릴게요. 네. 예스입니다. 좋아요. 코인테크 일단 안심이 되는 건 갖고 있어도 괜찮겠다라는 점이 아주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자, 코인테크 일단 뭐 매수세도 가격에 들어올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매수하신 가격 금방까지 도달할 가능성 있겠네요. 그 정도에서는 비중 조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유해 보시고 아무쪼록 소실 없는 상황에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테크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종목은 장금단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저는 이 종목이 오늘의 흐름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뭐죠? 고영입니다. 고영. 네, 고영이. 이거 주가 오늘 진짜 많이 내렸죠. 진짜 22% 이상 내려가 버렸어요. 아니 저는 그래서 이게 무슨 악재가 있길래. 그러니까 뭐 그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까지는 분위기 괜찮았거든요. 네. 쫙 오르다가 그냥 오늘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시장 대비해서 뭐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잘 버텨주다가 한 방에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이러면 신저가예요, 신저가. 이래버리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오늘 아마 실적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추가 매수 가능한지 저도 고려가 되네요. 와, 이거 정말 많이 허탈할 정도로 내려갔죠. 네, 너무 이게 과하게 내려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거 고영 오늘 많이 내려간 게 실적 때문인 것 같은데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또 추가 매수 워낙에 확 내려갔으니까 사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 중에 제일 난감하거나 좀 어려운 주식이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도 지금 순간적으로 한 1분 정도 기사 찾았습니다. 근데 특별한 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게 이제 공매도 상이다라고 해서 또 기사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어떤 악재나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이렇게 빠지는 이런 주식들이 여러분들은 많이 빠졌다고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뒤통수를 맞는 거거든요. 보면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은 13,600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느닷없이 급락이 나와서 내가 봤을 때는 아마 산 것 같아요. 느낌에. 이런 주식이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기술적으로 우리처럼 그 어떤 본능적인 습관이 있으면 최근에 이 주식은 12,000원에서 14,000원대까지 반등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저항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관심을 안 갖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분이 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잘 올라간 주식이 어쨌든 간에 시초가 개파락 나와서 밀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걸 산 거예요. 기술적으로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요것도 이제 우리가 펀더멘탈로 얘기해주면 이 주식은 이 주가가 지금은 바닥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가끔 월봉 얘기하잖아요. 이 월봉이나 이런 걸 보면 되게 많이 올라간 주식이에요. 우리가 가끔 진단해 줄 때 이 월봉을 가끔 얘기하는 것 중에 그 SKC라는 주식도 내가 월봉 얘기해 주면서 지금은 바닥으로 보여도 되게 많이 올라간 주식이다 막 이런 얘기 종종 해주지 않습니까? 보다 보면 이게 300억, 400억인데 이미 2022년도에 400억대가 있다가 2023년도에 매출액이 감소했다가 2021년 2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어떤 컨센서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그런 어떤 타이밍과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해주고 1차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이 주식이 왜 급락했는지는 뉴스는 없어요. 다만 외국인들이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80여만 주를 파는 거거든요. 근데 보다시피 기관들은 이 주식을 팔지 않고 최근에 꾸준히 사 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외국인들이 장난친 꼴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해주고 싶으면 얘기해주면 비중 작은 건 좋고 추가 매수 고려하는 건 나쁘지는 않지만 좀 자신감 있게 권장하기는 좀 그렇고 하루 이틀 추이를 지켜보면서 한번 기사나 이런 게 나오기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기사가 뭔가 안 좋은 기사가 나오면 오히려 뭐 회사가 거래 정지되거나 뭐 어떤 그런 기사가 아니라면 어떤 기사든 뭐 주가에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면 오히려 그때 그 기사가 나온 걸 보고 5% 정도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 주식의 전체 비중을 15%로 삼아도 문제될 건 없다라는 의견 드릴게요. 다만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가 이제 또다시 기술적인 저항이니까 여기에서 어떤 주가의 흐름이 나오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주면 좋은 회사인데 갑자기 급락했다. 특별한 기사는 없었고 외국인의 일방 매도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이러면 뭔가 안 좋은 기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공매도도 따라서 친 애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오히려 그런 기사가 나왔을 때가 악재 해소나 불확실한 것이 노출되는 걸로 보고 밸류를 보고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라는 판단이다. 다만 이제 순간적으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12,000원에서 13,000원짜리가 저항인데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면 13,000원 언저리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4분기 쪽으로 가면서 볼 수는 있어요. 참고하고 대응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본능적인 습관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영이었습니다. 일단 보유하시면서 추가 매수와 관련된 부분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드렸고요. 우선 1차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자.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채팅창 보니까 800분 넘게 와주셨거든요. 슬슬 계속 또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종목 진단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진단 요청을 해주시고요. 자 저희는 또 계속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살펴드릴 종목은 바로 어디로 갈까요? 유튜브로 보겠습니다. 닉네임이 독특한데요. 네. 무통증님. 통증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 요즘 같은 시장에 되게 유리한 특징이네요. 예. 요즘에 대부분은 통증을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자, 종목이요. 톱텍입니다. 톱텍 오랜만에 톱텍 듣습니다. 저는 사실 좀 낯설어서 찾아보니까 네. 2차 전지로도 돼 있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 뭐 다 하는 여기저기 걸려 있네요. 예, 종목이네요. 매수 가격 먼저 좀 체크해 봤는데 7,600원입니다.
7%, 비중은 많지 않으셔요. 현재 주가가 7,920원이죠.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습니다. 비중이 7%이신데 매수를 더 하실 생각이세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나 봅니다. 추가 매수해서 장기 보유 가능한가요?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느낌이 2차 전지인데요, 그러면. 톱텍. 그렇죠. 왠지 그런 기대감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예. 지난 2월 달에 11,000원대까지 간 적이 있긴 한데요. 자, 과연 톱텍 지금 매수 더해서 장기로 들고 갈 종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톱텍입니다. 이거 매수 더해가지고 길게 끌고 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올 게 왔네요. 이런 거. 1000명 넘으면 얘기할 정도의 내용인데 그래도 여기 지금 오늘 장 안 좋은데 왔으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주식이 원래 이름도 톱텍인 것처럼 예전에는 진짜 한가닥 했던 주식이에요. 이 주식이. 이게 되게 굵은 주식이고 되게 좀 잡주처럼 보여도 그간에 이제 몇 가지 우여곡절이 좀 있었겠죠. 주가가 이렇게 보다시피 2018년도에 폭락하고 막 그럴 때 그리고 또 폭등했고 폭락하고 아주 정신줄 다 빼놨던 주식이고 이러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폭등했다 폭락했다 폭등하면서 좀 이미지적으로 아까도 내가 본능적으로 얘기했듯이 좀 잡주처럼 보이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들어간 건데 내막은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2021년도에 엄청난 적자를 딛고 2022년도에 흑자 전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반영 안 된 거잖아요, 이거. 지금 보다시피, 그죠? 그리고 아까 우리 진행자들이 얘기했듯이 구미 2차 전지 제조라인 증축에 뭐 100, 700억 투자하고 뭐 EV 전장 노리는 톱텍 현대모비스 손잡고 완성차 겨냥하고 그다음에 구미시의 톱텍 2차 전지 자동화 제조라인 신설 추진하고 노력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주식이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 진짜 꾸준히 할 노력이라면 장기 투자 못할 이유가 없는 주식은 맞다. 다만 좀 사연 많은 주식이다라는 것도 좀 알고 투자 비중을 전체 비중의 30% 이상 하지 말고 한 10%, 15% 수준 정도? 조금 세게 들어가면 20% 정도 보고 장기 투자하면 내가 봤을 때는 글쎄 이거 장이 폭락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는 게 좀 거시기 하긴 해요, 여러분. 솔직히 뭐 여기 이토마토 분들 뭐 좀 참고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은 예. 지금도 보면 습관적으로 나쁠 게 없을 것 같은 하면서 추측성이 두 개가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가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큰 게 애매한 거고 나머지는 퍼펙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추측성이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라는 겁니다. 추가 매수해서 장기 보유 나쁘지 않다가 아니고 나는 좋게 본다. 우리 이건 진행자가 목표가도 물어볼까봐 좀 그런데 비밀로 하겠습니다. 1000명 넘기면 바로 얘기할게요. 끝. 알겠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좀 아쉽네요. 톱텍이었습니다. 좀 약간 낯설었는데 차트 멀리 보니까 정말 한가닥 했던 종목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괜찮은 종목이지만 지금 사가 싸워가지고 시장이 받쳐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톱텍에 대한 종목 진단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1000명, 이게 오늘 될 수 있을지. 이게 시장이 좀 받쳐주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1000명 그냥 넘을 텐데. 예전 같았으면 1000명이면 당연히 되는 거라고 좀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1000명이면 일부에 이미 찍었죠. 시장이 어려워요. 어쨌든 간 우리 힘내서 안 되더라도 제가 어떻게든 쫄라 보겠습니다.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예. 자, 다음 종목은 아주 큰 종목 가져왔습니다. 이거 오늘 2부의 하이라이트인가요?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BM입니다. 대단합니다. 막판에 정신이 확 드네요. 그렇죠. 사셨던 가격이 28만 3,526원. 그러니까 한 28만 원대 초반대입니다. 지금 이제 23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고요. 예. 5%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19.5% 아닌가요? 19.5%군요. 예.
자, 추가 매수 여부 그리고 10월 안에 반등할까요? 아, 10월 안에 얼마 안 남았는데요? 10월이 얼마 안 남았고 이게 최근에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치고 난 다음에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얘긴 즉슨 그린에설님이 많이 심적으로 쫓기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게 말이에요. 네. 바닥이라고 생각해 잡으신 거 아니신가? 근데 그거 더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한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자, 큰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BM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10초 안에 끝날 수도 있고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3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 주식이 드디어 왔습니다. 시간 관계에 봐가면서 해주겠는데 일단 이분 100% 초보자고 아까 우리 이건 진행자 얘기처럼 쫄린다 뭐 이런 표현 맞는 것 같아요. 10월 안에 반등 가능할까요? 라고 이런 주식을 봅니까? 하면서 한마디 해는 거예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주식을 28만 원에 사서 10월 안에 반등 가능할까라는 걸 물어본다는 얘기는 저 돈이 급한 돈이거나 아니면 뭐 누구 몰래 샀거나 아니면 뭔가 숨기고 싶거나 라고 하는 생각을 들 만큼 하고 있죠.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 BM을 보면 최근 매수 주체를 보세요. 이 주식은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주식도 아닙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9월 달서부터 보면 이거 주가 날아갈 때 개인들은 이 주식이 7월 달 쪽으로 갈 때도 줄기차게 매도가 들어가고 있었죠. 이게 개인 주체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주체가 개인이고 여기가 기관이고 여기가 외국인이에요. 이 주식은 오히려 주가가 날아갈 때 보면 개인들이 160만 주 후반 이상 팔았던 주식이에요. 근데 지금 어느 시점부터 기관들 매수 물량이 늘어나고 외국인들도 매도하다가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최근에 이 주식을 많이 샀죠, 여러분. 최근에.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게 개인도 이틀 동안 샀고 어쨌든 작게나마 기관들도 최근 일주일 가까이 샀고 외국인들도 최근 3일 동안 사는데도 주가가 밀리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이제 반대매매 물량 이 꼭대기 어딘가에서 알게 모르게 신용을 세게 쓴 그 사람들의 개인 투자자 혹은 저기에서 담보대출로 이 주식을 사서 담보 비율이 부족한 사람들이 반대매매가 나가고 이러면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지 이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정확하게 안다면 10월 안에 주가가 올라갈까요? 생각할 이유도 없고 에코프로를 10월 안에 반등을 보고 올라갈 때 던지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진단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주면 운 좋으면 월요일날 바로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미스터 마켓에서도 할 수 있는 주식이다. 이런 주식은 단기로 보지 말고 길게 봐라. 좋은 결과 있을 것이고 아무리 못 가도 1000명 넘어가면 이야기하겠습니다. 매수가 이상은 간다. 아무리 못 가도 그것도 단기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끝. 지금 한 3개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에코프로 BM과 관련해서 진단을 좀 도와드렸는데 중요한 숫자들은 하나도 안 나와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애매하죠. 네, 그래서 한 종목만 더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님? 아, 참 지금 마무리할 때 됐죠. 그렇죠. 예. 네. 시간이 너무 애매해요. 아, 이거 설명에 집중하느냐고 이걸 못했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 가도 30만 원 이상 갈 수 있고 35만 원을 지금 얘기하는 건 시장에서 조금 애매하니까 아무리 못 가도 30만 원대까지는 윗방향이다까지 이야기하고 뭐 한 종목 더 해도 되는데 아까 제가 레인보우 그것도 뭐 조금 더 부연 설명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설명하고 전략으로 갈까요? 아니면 한 종목을 더 할까요? 이토마토 PD 결정하세요. 그냥 마무리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 살짝만 해서 마무리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제가 레인보우 기술적인 흐름 살짝 설명하고 이제 시장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 아까 이제 레인보우도 아까 얘기했던 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에코프로 BM하고도 비슷해요. 근데 추세적으로는 이쪽이 더 센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 장 열렸는데 항상 저쪽은 장 열리고 변동성이 좀 생기는데 다소간의 흔들림이 나오면서 12만 원 언저리까지도 흔들릴 수 있으나 그 자체가 파가 1, 2, 3, 4, 5로 빠져 내려온 거고 이 주식은 일단 신호탄이 거래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7만 원대로 올라가기를 바라고 기술적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신호탄은 거래량이 2000K 정도면 200여만 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래량이 200여만 주가 터지면서 오히려 15만 원대로 올라갈 때가 17만 원대로 올라간다라는 신호탄. 만약에 거래량이 2000K 이상이 터지지 않고 찌글찌글 15만 원대로 올라간다면 그 시점이 단기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시 주춤할 수 있는 구간. 그러나 여기서 다시 단기적으로 주춤해도 결과론적으로는 17만 원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를 갖고 있는 주식이고 이 주식은 뭐가 특징적인 거냐면 두산 로보틱스가 들어올 때 오히려 두산이 쪽한테 로봇의 1등주를 넘겨주는 거 아니야? 라고 어떤 우려감이나 이런 것도 있었던 주식인데 오히려 잘 버틴 주식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에서는 좌우당간 이 주식이 빠질 때 적게 빠지고 올라갈 때는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다라는 얘기까지 곁들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뭐 여러분들이 녹화 방송 보시면서 조금 더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하고 이제 우리 진행자들한테 마이크 주고 다음 주 전략 다시 마이크 받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은 정말 아쉽지만 여기서 오늘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진짜 중요한 거 나왔죠? 요즘같이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시장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 전략 말씀해 주시죠. 자,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략인데 지금도 저는 방송을 하면서 역외 환율 보고 달러 보고 채권 보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게 잠깐 이쪽으로 넘어가도 되려나요? 어쨌든 지금 변동성은 좀 나와요, 여러분. 이쪽에 변동성이 나오자 우리나라 지수도 어쨌든 플러스는 나죠. 아까까지는 좀 마이너스가 났고요. 이 변동성이 지금은 심한 게 단점인데 오늘은 주말이고 특별히 펀더멘탈적으로다가는 뭐 정신없는 기사나 이런 게 나올 일은 없어요. 다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전시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전쟁에 관한 뉴스에 어느 정도 민감한 거 그것도 우리나라가 오늘 선반영이 됐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드려 볼 테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 참고를 잘 해보세요, 여러분. 자, 이번 주 시장도 주 초반 반등 후 주 후반 급락했다. 파월의 매파 발언 영향이 있었으나 기술적으로 약세 혹은 조정권의 흐름에서 나온 시장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건 뭐 더 이상 내가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이게 지금 나스닥 시장의 일봉인데 나스닥 시장 자체가 최근에 며칠 동안 올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기술적 흐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략 7거래일에서 12거래일 사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릴 때 대략 9거래일에서 이중바닥을 만들 때 13거래일 정도 시간을 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올라가면 주가는 밀리게 돼 있는 거고 여기를 기준으로 대략 7거래일에서 길면 12거래일. 오늘 단기 저점이 나와서 다음 주에 바로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다음 주 화요일쯤 정도 돼서 미국장은 다시 하방 경직성을 주거나 뭐 반등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그림까지도 실시간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차트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파웰의 이야기는 기존하고 변한 건 없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조정의 흐름 속에 있을 때 그런 발언을 했고 시장이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은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금 더 반응이 나왔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 시장 전략 참고하며 부연 설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난주께 이거잖아요. 이거 10월 13일 다음 주 전략입니다. 여기 보다 보면 어느 정도 323이 지지되면
반등 위쪽으로 가다가 변곡점에서 부딪히는 걸로 돼 있고 여기서 323에서 320 부근이 매수할 수 있는 위치인데 추가 하락을 하게 되면 315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312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그죠? 집중하지 않는 이런 것도 얘기가 들어가잖아요. 이걸 전체로 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수대에 지금 밴드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파웰의 말 속에 답이 있다. 결론은 10월 말 이후, 그러니까 다음 주 말 쪽으로 가면 PC에서부터 지표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 초로 갈 때 ISM부터 지표 나오고 PMI 지표 나오고 그럴 거예요. 11월 2일인가요? 그때 연준 금리 결정 나올 거고, 그때 연준 금리 결정은 동결할 거고, 그럼 분위기가 익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심리, 그죠? 지금은 심리 상태에서 꺾이는 사람들이 지는 시장이에요.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은 근거 있는, 여유 있는 배짱, 여유 있는 어떤 느긋함, 이런 사람들이 버텨낼 수 있는 구간이고, 신용을 썼거나 이런 사람들,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걸 모르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주가를 빼버리면은 신용 반대 매매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강세를 준 그 시점이 6월 말 쪽에서 7월 초순에서부터 7월 20일로 갈 때 폭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7월 중순 이후에 신용으로 만약에 들어간 사람들 기준으로 놓으면 3개월 지나는 시점이 다음 주고, 그 중간에 담보 비율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여러분. 뭐 그런 건 좋은 얘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 때문에 지금 이제 핵심 주도주로 오는 겁니다. 주가가 약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있는 핵심 주도주들의 추세 패턴을 간략하게 얘기해주면, 반도체는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2차 전지 과매도, 인공지능 로봇 등도 낙폭과대. 그래서 이쪽 섹터에 있는 주식들을 어느 정도 매수를 했다. 그러면 보다시피 반도체의 핵심주나 이런 쪽을 들어간 사람들은 큰 손실이 아니거나 오히려 지수가 폭락을 했어도 아마 수익일 거고, 2차 전지는 과매도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2차 전지가 이제 아까 그분처럼 어느 정도 저점에서 샀는데도 추가적으로 밀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비중이 30%, 50%가 아니고 10%, 20%권이면 과매도니까, 과매도는 뭡니까? 더 많이 빠진 거죠.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구간이다. 대신 이제 비중 확대해도 반등을 주면 다시 비중을 축소해야 돼요.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등도 낙폭과대. 그럼 한쪽은 낙폭과대고 한쪽은 과매도예요. 어느 게 더 많이 빠졌거나 어느 게 지수가 반등할 때 먼저 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거는 누가 얘기를 안 해도 본능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낙폭과대보다는 과매도가 더 많이 빠졌다는 얘기고, 인공지능 로봇 등보다는 2차 전지의 시가총액 비중이 높죠. 그러니까 지수가 반등하는 쪽이다라고 한다면 이쪽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됩니다. 이제 참여자 1200, 1300 넘고 그럴 때 이제 디테일은 그쪽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제약은 선별적이고, 아까처럼 이제 뭐 움직일 수 있는 주식들만 움직이고 있는 이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전략 핵심 요점을 얘기해주면, 보유자와 미보유자 관점으로 접근이 바람직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유자가 비중이 30% 이상으로 들어가서 물려있거나 지금 30% 이상이 들어가 있다. 이런 분들은 관망. 비중이 10%권, 20%권 수준밖에 안 들어가 있다. 이런 분들은 한 5%에서 10% 정도 한번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릴 수 있고, 현금 위주 보유자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그 위치로 왔으니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매매도 가능하고, 만약에 본인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원한다면 아까 본능적으로 중간중간에 종목 진단해 줄 때 21선을 조금 더 밑으로 깔게 하든지라고 했던 그런 설명들 있잖아요.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인공지능 로봇이든 이쪽이 21선을 좀 이렇게 밑으로 까는 흐름이 나올 때가 사자마자 먹는 타이밍이다라는 것까지도 알려드릴게요. 요 얘기까지 하고 여기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그 다음에 지금 채권인데 지금 저 10년물 장기 저 채권 수익률이 4.9로 지금 떨어져 내려와 있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기사가 2007년 금융위기죠, 여러분. 2007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채 10년물 저 장기 금리가 5% 넘었다. 뉴스데스크, 그러니까 저녁 뉴스 메인으로 나올 정도. 자, 채권 10년물 5%입니다. 물론 5%가 뭐 적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안전자산은 위험자산이 매력이 부각이 되면, 위험자산의 매력이 부각이 되면요. 안전자산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성향이 있고 자기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5%짜리의 진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사람과 자금이 어마무시하게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는 게 채권이지 자금이 제한적이거나 약간의 적극 투자형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위험자산의 주식을 확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채권과 주식의 관계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분위기상 채권에 돈이 몰리는 환경이 주식시장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정도로 이 채권이 이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을 해석을 하는 게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주식이 여기서 단기간에 낙폭이 과해서 뭐 한 달 코스든 석 달 코스로 지수가 10%가량의 반등이 나온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종목은 기본, 조금 잘 움직이는 주식은 30% 정도의 순간적인 급등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5%짜리가 날까요? 이렇게 낙폭이 과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20, 30%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수익률이 나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만 지금은 환경이, 주식시장의 환경, 해외 시장의 흐름 자체가 주식보다는 채권에 돈이 몰리는 구조는 맞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 가서는 연말적으로 가면서 해결을 보일 확률이 높은 이슈들이다. 물론 전쟁을 우리가 끝나기를 막 기도드린다고 해서 끝나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오늘 오신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얘기. 지금까지 이종복이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계좌로 보상이 되려면 달러가 105달러를 깨고 원화가 1340을 이탈하는 시점에 주식을 확 사버리면 달러가 103.5달러 수준 정도, 환율이 1320 수준 정도만 밀려 내려와도 내가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수익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쪽으로 밀리지 않으면 다소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이것도 함께 참고하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이 지수 밴드나 차트 점검은 먼데이로 미루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 완벽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실 이종모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도 순차적으로 나왔잖아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자, 모여볼게요.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 또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죠. 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힘든 장인지 좋은 장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힘내시고 주말도 잘 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